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설날 앞두고 잿더미 된 구룡마을,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이 구룡마을 이 상황에 대해서 일단은 설날을 앞두고 이러한 또 이 고통이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네, 그래서 잿더미 된 구룡마을 명절 앞두고 이게 무슨 일인가? 이재민 62명이 발생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화재가 자주 발생이 되고 있다 이거죠. 네, 10개월 만에 또 큰 불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지지부진 재개발 속에 위험 노출이 돼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구룡마을이 10년간 21번 불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스파크 튀어도 한전 나몰라라. 네, 이렇게 중앙일보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지금 사실상 여러 가지 이제 이견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 재개발이 안 되고 있는 그러한 정황이에요. 네, 한전은 계량기 유지 보수까지만 담당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 문제가 터지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인데요. 네, 이 구룡마을 문제에 대해서 뭔가 좀 서울시가 해법을 내놓지 않으면은 안 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재개발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동안 구룡마을은 여전히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남아 있고 화재 수해 등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주민들은 임시 구호소로 대피했다가 열악한 판잣집으로 돌아오기를 반복하는 실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주민들이 재개발을 원하지만 주민과 자치단체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개발이 늦어지고 있고 2011년, 16년에도 구룡마을 정비 방안을 내놓았지만 보상, 개발 방식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 사실상, 네, 이 강남구의 마지막 판자촌인 구룡마을이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준비하던 정부가 개포동 일대의 무허가 주택을 철거하자 이주한 주민들이 정착한 동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상 빨리 국민 권익금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정당 보조금, 선거 보조금, 선거 보전금, 특활비, 업무 추진비 다 폐지하고 국회의원 보좌진 9명 이것도 다 폐지하고 대학교도요. 교수들 한 과에 7명이다 그러면 거기 조교 한 2명 정도 둡니다. 국회 사무원들이 보조하면 돼요. 그렇게 한 국회의원 한 7명 중에 2명 정도 이렇게 보조하는 형태로 하면 되지. 완전히 자기들의 당선을 위하여 9명을 보좌진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그리고 국회의원 특권들을 다 폐지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모든 뭐 특수활동비부터 뭐 유류지원비, 뭐 또 각종 차량 지원비 뭐 이런 거 다 폐지하고 특활비, 국회가 특활비 쓰는 거 1조 원의 이런 특활비 다 싹 폐지하고 국민들에게 국민 권익 기금으로 모아가지고 국민들을 위하여 써야 됩니다. 불필요한 부총리제도 다 싹 없애버리고 차관제도 싹 없애요. 그리고 차관이 없으면은 그냥 그 부서에 장관 있고 국장이나 실장 중에 장관 부재 시에는 제일 뭐 국장 이런 사람들이 담당한다 이렇게 해갖고 담당하면 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 부총리 제도도 마찬가지예요. 다 싹 없애버리고 뭐 어떤 상임위원장이 총리 부재 시에는 뭐 장관, 장관이 총리 부재 시에는 장관이 어떤 장관이 대체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불필요한 나라 예산을 싹 줄여야 됩니다. 싹 줄이고 국민 권익금으로 모아가지고 국민들에게 매년 되돌려줘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뭐 각종 지방선거 싹 폐지해버리고 지방의원 싹 폐지해버리고 국회의원 한 50명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국민투표 시민발안제 해서 국민 50만 명이 동의하면은 국민투표에 붙이면 돼요. 국민투표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라의 불필요한 예산, 이 나라의 콜레스테롤입니다. 이 공무원들도 대폭 줄이고 그리고 앞으로 AI를 대체해가지고 이 뭐 판사, 검사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AI로 좀 대체해서 일부는 확 줄여버리고 그래서 이 AI가 법을 더 잘 외울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내리게 하면 됩니다. 공무원들도 AI 공무원들을 배치해가지고 공무원들을 대폭 줄이고 국민들에게 국민 권익금 제도를 나눠줘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그 돈을 가지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공공기관 성과급 다 폐지해버리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같이 이자잔치를 한다든지 또는 정유사가 뭐 1000% 성과급을 준다든지 이런 횡재세 이런 거 해서 특수한 상황에 많은 사람들은 고통을 받는데 자기들이 특수한 혜택을 보는 이런 횡재세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 권익기금으로 모아서 국민들에게 되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국민 권익금 시대를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주겠다 정해놓으면 항상 문제를 만드니까 뭐 포퓰리즘이다 뭐한다 막 하면서 먼저를 만드니까 매년 정하겠다. 매년 우리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얼마 이렇게 정하듯이 우리가 국민권익금을 매년 얼마를 국민들에게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면은 국민들이 알아서 개혁을 할 겁니다. 국회도 완전히 인터넷 국회, 정당도 정당 보조금 싹 폐지하고 인터넷 정당 시대, 인터넷 은행 시대, 인터넷 쇼핑 시대, 인터넷 대학 시대에 인터넷 국회, 인터넷 정당 시대가 왜 안 열립니까? 네, 완전히 국민 권익금 시대를 열어야 된다.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빨리 깨어나가지고 국민 권익금 그리고 국민투표 시민발안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회예산 국민투표제를 외쳐가지고 국민 주권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